자, 학생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지문 분석용 기호 체계를 이용해서 지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선생님 따라서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첫 번째 단락.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한 벌 샀다고 가정해 보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 이래 되는 거죠. 자, 요것만 연결하면 인터넷 옷 샀다 됩니다. 자, 화면으로 봤을 때 마음에 쏙 들었는데 막상 옷을 받아보니 색상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옷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다. X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반품하려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이에 판매자는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사전에 하였으므로 안 된다고 답변했다. 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품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공지를 했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자, 이런 경우 반품이 정말로 불가능할 것인가, 정말로 불가능할 것인가, 이래 되네요. 자, 그러면 이 표시했는 걸 연결해 볼까요? 인터넷에서 옷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반품하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안 된대요.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이래 되죠. 자, 그러면 오른쪽 편에 이걸로 만들어서 주제문을 만들어 보면요. 인터넷에서 옷 샀는데요. 반품 불가능 공지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로 반품이 불가능한가? 이게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이겠죠. 자, 불가능하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반품 불가능할까?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의 주제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같이 해볼까요? 앞의 사례처럼 인터넷 쇼핑에서 구입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정말 불가능할까? 그랬는데요. 어떻게?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대요. 이는 소비자에게 법이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이 있기 때문이다. 아, 결국은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 나오네요. 청약 철회권.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대요. 이유는 청약 철회권. 자, 여기에 청약이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말하고, 청약은 구입 의사 표시래요. 철회는 다시 거두어 드린다라는 뜻이네요. 즉 청약 철회권에 같다는 말이네요. 청약 철회권이란 소비자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그게 며칠이었어요? 아까 7일이었죠.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자유로이 철회하고, 철회는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계약이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두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내용 정리해 보면요.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청약 철회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청약이란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고, 철회라는 것은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문단의 정리는 7일 이내에 마다 반품 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이 되겠네요. 자,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대요. 이렇게 되겠죠. 우선 상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등 소비자가 잘못한 경우, 우선이라는 말로서 여러 개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 소비자가 잘못한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쓰거나 소비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두 번째,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감소는 밑으로 하면 되겠네요.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시간이 지나 상품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세 번째, 상품의 재판매 안 되는 경우도 있대요. 사례를 들면 별표 치면 되겠네요. 과일이나 야채와 같은 신선식품류는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져 재판매할 수 없다. 이건 구체적인 사례니까 필요가 없네요. 영화, DVD나 게임 CD 등과 같이 복제가 가능한 상품도 포장이 훼손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상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소비자 잘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대요. 자, 세 번째 단락 내용 정리해 보면요. 두 번째 단락에서 했던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비자가 잘못한 경우. 두 번째,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세 번째, 상품의 재판매가 안 되는 경우. 안 된대요. 자, 요게 세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의 주제문은 뭘까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세 번째 단락이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이와 달리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 방해하는 행위도 있대요. 청약 철회권을 방해하는. 자, 그럼 어떤 경우일까요? 먼저 판매자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첫 번째,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예를 들면 별표 붙일게요. 사례니까.
옷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세일 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합니다. 같은 문구를 판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는 행위, 이거는 소비자를 속이는 거예요.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면서요. 청약 철회권이 있어서. 그런데 반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경우. 자, 다음으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반품 배송비 외에 위약금, 취소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두 번째, 추가 비용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을 반품하는데 판매자가 반품 배송비 외에 인건비, 포장비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해당한다. 이렇게 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때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충분히 반품할 수 있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반품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 자, 네 번째 단락.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두 번째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대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단락의 핵심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대요. 자, 마지막.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의해야 된대요. 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대요.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는 결국은 이거 말하고 싶은 거네요.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한다. 자, 다섯 번째 단락 내용은요.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의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걸 통해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한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단락의 핵심은요. 이 두 가지 경우,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의하고 방해해서는 안 되면서 건전한 거래 질서, 이게 필요하다. 이게 다섯 번째 단락의 핵심이네요. 자, 방금 본 것 같이 이렇게 지문의 기호 체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으면요. 글의 모든 내용을 기억할 필요 없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걸 쭉쭉쭉 연결하면 하나의 글이 완성이 됩니다. 요 밑에 나오는 어휘의 뜻을 추측하시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을 할게요.